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전국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미 총기협회의 연례총회가 텍사스주에서 강행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텍사스주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교사의 남편이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솔린 가격이 폭증하자 조지아주는 가솔린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애틀랜타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들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발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텍사스주 총격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 고 유영애 씨의 아들 로버트 피터슨 씨와 고 시아오지 텐 씨의 남편 마이클 웹 씨는 유가족들과 2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피터슨 씨는 어머니와 희생자 7명 모두 총기 폭력으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당시 총격범이 범행을 결심하고 총기를 구매해 두 곳을 돌아다니며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총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 등 총기 규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셸아우 조지아 주 상원의원과 샌박 주 하원의원도 기자회견에 참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두 의원 모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와 조지아 공화당원들이 추진한 무면허 총기 휴대 법안을 맹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안이 범죄자가 총기를 더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수십 년 전부터 매년 논란이 되어 온 문제입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미국 전역에서 매일 발생하지만 총기 강화를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매번 똑같은 길을 지나치는 지금도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국이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전미 총기협회 NRA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례총회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온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로 알려진 전미 총기협회 NRA가 27일 시작으로 29일까지 연례총회 및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연례총회는 NRA 회원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NRA는 현재 회원수가 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회 개최 장소는 텍사스주 휴스턴. 이번 NRA 연례총회 개최 여부와 특별히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텍사스주 유밸리의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다 같은 텍사스주에서 총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는 최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전미 총기협회가 해마다 총기 박람회와 함께 개최하는 연례총회는 업계가 제품을 홍보하고 유력 정치인들을 불러 지지세를 과시하는 주요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총기 난사 사건 여파로 광범위하게 사회적인 공분이 일자 행사에 공연 예정이던 가수 가운데 최소 4명이 출연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학생 19명과 교사 2명입니다. 사고로 숨진 교사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교사는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르마 가르시아 씨입니다. 이르마 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남편 조 가르시아 씨는 추모비에 꽃을 놓고 집으로 돌아온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르마 씨는 23년 동안 교편을 잡아왔으며 스라에 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르시아 가족을 위해 마련된 클라우드 펀딩은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약 $55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최근 들어 주유소에서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가 7월 14일까지 가솔린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26일 자동차 연료세 면제 시기를 5월 31일에서 7월 14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원유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던 지난 3월 갤런당 29.1센트의 자동차 연료세를 5월 말까지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가솔린세 면제로 발생하는 부족한 세수는 지난해 초과 징수된 잉여 세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7일 현재 미국의 레귤러 무연 가솔린 평균 가격은 4달러 59센트이며 조지아주의 경우는 4달러 13센트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가결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유수 수입 상한선을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결의안을 마련해 논의해왔습니다.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당신은 누구를 덜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정치인과 억만장자를 나열했습니다. 27일 오후 4시 기준 투표 결과는 정치인이 77.3%로 압도적인 다수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다른 트윗에서 억만장자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면 억만장자라는 단어를 경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27일 4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는 0.2%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PCE 가격 지수 오름폭이 둔화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날 발표는 인플레이션이 3월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 한인장로교회에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순회 영사 서비스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순회 영사 업무에서는 랄리는 물론 샬럿과 펄리어빌 등 노스캐롤라이나와 각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방문했습니다. 영사관 측은 이번 순회 영사에서 여권과 국적, 가족관계 등 약 310여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순회 영사 서비스는 오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내시빌 한인교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약회사 콘서트 파멀슈 티컬스가 경구용 탈모 치료제 신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멀슈 티컬스 측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국과 캐나다, 유럽 지역에서 18세에서 65세 사이 심각한 원형 탈모 환자 706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 환자 10명 중 4명이 모발이 다시 자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높은 용량을 투여한 그룹 41.5%는 머리카락 재성률의 80%를 보였고 더 낮은 용량을 투여한 그룹 30%도 머리카락 재성률이 80%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5% 미만의 두통이나 여드름 등 가벼운 부작용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콘서트 파멀슈 티컬스는 추후 5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3상 임상 실험을 거친 뒤 내년에는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K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